20, 30대 좀 뽕 뽑기 좋은 취업 경험이 없어도 돼요. 동시에 50만 원도 받을 수 있으니까. 경기도이신 분들은 자동으로 같이 신청이 됩니다. 돈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준생들이 뽕 뽑기 좋은, 취준생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20, 30대 청년들이 좀 뽕 뽑기 좋은 4가지 서비스 혜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설명드릴 4가지는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꽤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든 서비스들이어서 소개를 드리는 건데, 이 서비스들이 이제 소득별로 혹은 지역별로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지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비스인지 확인을 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제 컴퓨터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라서 제 시선이 이쪽에 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취준생분들이라면 월 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금이에요.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면 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랑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 수당, 비용을 지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신청할 때 보면 2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1유형, 하나는 2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 둘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2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유형이 일단 대표적이기 때문에 1유형을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1유형 안에서도 요건심사형이랑 선발형으로 나뉘는데, 이제 요건심사형은 소득과 재산을 보고 그리고 취업 경험을 보거든요. 근데 선발형 같은 경우는 취업 경험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요건심사형의 조건에 보면 15세에서 69세까지의 구직자 중에 가구 단위 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요건심사형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선발형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취업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선발형으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선발형은 이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일부 선발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또 15세에서 34세 청년은 가구 단위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은 해당이 됩니다. 조금 더 소득을 넉넉히 이제 인정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이 취업지원 제도를 하면은 비용적인 측면을 지원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얼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냐 하면 1유형 같은 경우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총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부양가족이 만약에 있다 하면은 부양가족 1명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이 되고 최대 추가 40만 원까지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월 최대 284만 원까지 지급해준다고 해요. 이 유형은 잘 모르겠고 제가 1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1유형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1유형, 2유형, 그리고 요건심사형, 선발형 다양한 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해당하는 유형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 일단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신청을 하시면 거기서 알아서 저의 그 상황에 맞게 선발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신청하고 보면은 내가 무슨 유형이다라고 최종적으로 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1유형을 신청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최근 2년 동안 이제 100일 이상의 취업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저는 이제 사업 경험만 조금 있어가지고 요건심사형으로는 안 됐고 대신 선발형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또 궁금하실 만한 게 어떤 서류를 그럼 준비를 해야 되냐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신청을 하면 근처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뭐 추가로 이러이러한 서류 보완해주세요 라는 그런 카톡이나 전화가 와요. 그러면 그걸 추가로 보완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유예를 했어가지고 졸업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졸업증명서 대신 졸업 예정 확인서로 이제 대체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고 소득이 일정 부분 발생하고 있어서 그 사업소득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개업 시기부터 제가 2024년 7월에 신청을 했는데 바로 직전 6월까지, 24년 6월까지 이제 1년 3개월치의 사업소득을 달라고 하셔서 이제 그거를 홈택스에서 떼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50만 원을 주냐? 아니거든요. 이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6회차의 돈을 이제 총 받을 수 있는 거죠. 한 달에 1회차라고 치면. 근데 첫 번째 달에는
근처 취업센터 상담사님이랑 한 3차례 정도 대면 상담을 해요.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제도가 이루어지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 3차례 정도 만나서 상담을 했고, 이제 2회차부터 6회차까지는 구직활동 2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특강 듣기나 아니면 국비 지원 교육 받기, 일경험 시험 나가기, 입사 지원 이력서 넣고 면접 보기, 자격증 시험 응시하기, 뭐 이렇게 다양한 구직 활동, 인정해주는 구직 활동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매월 2회차부터 6회차까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 계획을 짜놓고 그거대로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구직 활동을 이제 2가지를 하시고, 직접 구직 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이제 온라인에서 국취제 사이트에서 본인이 2회차부터는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다 다루기에는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에 제가 따로 국취제 관련돼서 후기랑 영상을 다시 올릴게요. 그래서 이제 국취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단점과 장점을 한 줄로 짧게 요약을 해보면, 단점은 좀 귀찮다. 좀 귀찮고 어떻게 보면 취준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 딱히 나는 구직 활동 당장 안 할 거고 뭐 공모전이나 프로젝트 등 스펙을 쌓는 다른 활동을 할 생각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제도가 할 일만 많아지는 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 추천드리냐면, 어차피 당분간 한 6개월 이내로 나는 이력서를 넣을 생각이 있다, 뭐 자격증을 딸 생각이 있다, 그리고 한두 달간 뭐 국비 지원 교육을 받아볼 생각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취준 활동을 할 거면 이제 동시에 50만 원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2번째로 이제 소개드릴 서비스는 스마트 도서관이에요. 스마트 도서관은 이제 무인 대출 반납기인 거죠. 그래서 원하는 책을 이제 원하는 시간대에 빌리고 원하는 가까운 위치에 있는 무인 반납기에다가 책을 대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주로 지하철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는 경기권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여기저기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내가 해당하는 지역에 스마트 도서관이 있는지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 지역 내에 시군구 단위로 나눠져 있는데 도서관 통합 회원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최초 발급 시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이제 근처 아무 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통합 회원증을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미 회원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도서관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로그인한 다음에 도서 예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아기 때 만들어 놓은 회원증이 있어서 그냥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옛날에 만든 회원증인데도 돼서 한번 여러분들도 어릴 때 만든 회원증이 있으신지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집 근처나 아니면은 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동선이 편한 곳에 도서관 위치만 이제 확인을 하시면 거기서 바로 책을 픽업해서 올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긴 한데 조금 멀어요. 걸어가기엔 조금 멀고 차 타고 가기엔 좀 가까운 그런 애매한 거리에 있어서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대신 집 앞에 있는 역에 스마트 도서관이 있어서 책을 빌렸는데 신청하고 2-3일 내로 무인 도서관에 책이 도착했다는 그런 카톡 알림이 옵니다. 그럼 이제 무인기기 가서 대출 버튼 누르고 그러면은 그 무인 도서관이 찡 열려요. 자기가 신청한 책을 빼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납하는 것도 일반 도서관처럼 반납 연기하고 싶으면은 본인이 그 무인 대출 예약한 플랫폼, 뭐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반납 연기도 가능하니까 편하게 대출하고 다시 반납을 하러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처에 도서관이 없는데 취준 관련 책이나 아니면 뭐 교양책을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 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좋은 점이, 특정 도서관 한 군데에서 우리가 책을 빌릴 때 인기 도서 같은 경우는 이미 누가 대출하거나 대출 예약을 걸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스마트 도서관을 이용하면 그 해당 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인기 도서도 비교적 쉽게 빌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도서관 중에서 내가 그 책이 있는 곳에서 신청을 하면은 바로 오니까 조금 더 그런 인기 도서를 빠르게 빌려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추천! 다음은 대중교통 혜택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취준생뿐만 아니라 20, 30대 분들, 청년분들에게 조금 더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K패스입니다. 네, K패스를 가져온 이유는 K패스 이미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제 주변 친구들도 다 K패스 이제 이용할 만큼 많이 유명하죠. 근데 이거를 조금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K패스는 경기패스다 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K패스는 코리아 패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인만 사용할 수 있는 혜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K패스는 코리아 패스로 이 K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주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지역에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시고. 일단 간단한 정보. 월 대중교통 사용 금액의 기본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까지 이제 적립금을 환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나이는 만 19세 이상부터 해당이 되고 어떤 대중교통을 하면 적립이 되냐면 전국에 카드 찍고 타는 모든 대중교통 이면 됩니다. 이제 근데 고속버스 아니면은 뭐 KTX, 기차 아니면 공항버스 이런 거는 우리가 카드를 찍고 타는 게 아니라 발권을 받아서 타잖아요. 그런 거 빼고 나머지 다 빨간색 광역버스, 신분당선, 지하철 버스 전부 다 이제 이용하면 적립금이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최대 60회까지의 교통비에 대해서 기본 20%, 청년은 30%, 저소득층 53%까지 교통비를 다시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게 그럼 K패스랑 경기패스랑은 뭐가 어떻게 다르냐?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경기패스는 이제 공식 명칭은 더 경기패스이고요. K패스 가입자 중에 주소지가 경기도이신 분들은 자동으로 같이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어떤 혜택이 있냐? 첫 번째는 무제한 환급 가능.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의 교통비에 대해서만 환급을 해줍니다. 근데 경기패스는 60회 제한 없이 이용한 횟수 누적 금액만큼 환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혜택은 청년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요. K패스는 그 청년 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를 칭합니다. 근데 경기패스 같은 경우는 39세까지 조금 더 넓게 청년으로 보고 있다는 점. 그 정도의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K패스 검색하시고 접속하신 다음에 K패스 카드 먼저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카드 신청이 완료가 되면 K패스 사이트를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발급받은 카드 등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이용하시면 한 달 단위로 일정 비율의 적립금이 환급이 됩니다. K패스 앱을 깔면은 이제 얼마나 사용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사용했고 얼마가 다시 환급될 건지 그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K패스 앱을 깔고 확인을 해보시면 좀 더 편리할 것 같아요. 다음은 이번에도 대중교통 서비스와 관련된 건데 티머니고라는 앱입니다. 이 앱에서 뭘 할 수 있냐? 티머니고에서 마일리지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티머니고 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택시, 대중교통 정보, 비싼 TM에, 고속 시외버스 예매, 자전거 이용하거나 자전거 킥보드, 공항버스 예약 이런 거 되게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인데 이 티머니고에 본인이 사용하는 교통카드 등록하면 대중교통 이용할 때 그 카드를 사용하시면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티머니고 앱에서 택시나 고속시외버스 이용할 때 그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하시면 돈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꿀팁을 알려드리면 K패스 카드를 티머니고 앱에도 같이 등록하면 일석이조로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 이쪽에서는 환급해주고 그리고 티머니고 앱에서는 마일리지를 또 쌓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일석이조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티머니고 앱에 그냥 카드 등록하는 거 정말 쉬우니까 한번 카드만 등록해두시고 사용을 해보세요. 저도 카드 등록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문득 들어가서 봤는데 그새 이제 6,000마일이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6,000마일로 이제 택시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예약할 때 할인받을 수 있고 해서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서 돈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돈은 소중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총 4가지의 서비스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서비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